자, 용서 리오지를 오늘 제가 크크벨님과 아주 재밌는 낚시를 하고 왔는데,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을 주시면은 제가 뭐,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요. 뭐, 그날 썼던 채비라든지 뭐, 아니면 그날 썼던 미끼, 그리고 뭐, 시간대나 뭐, 입질 패턴이나 뭐,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뭐 여기서 뭐 최대한 시청자분들과 저희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뭐 궁금하신 거 최대한 순수마이님 재밌게 봤어요. 야, 예. 뭐 질문 많이 주시고 뭐 답변도 성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지인과 낚시하면서 뭐 붕어도 못 잡지 않았어요. 아주 재밌게 잡았었고, 그리고 또 크크벨님이 또 워낙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이어서 저는 통편집은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네, 제가 못 잡았으면 못 잡았지 크크벨님은 잡아낼 것이다. 네, 왜냐면 그분은 낚시를 정말 워낙 좀 긴 시간 오래 하시면서 집어도 계속 하시고, 뭐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집어의 황제, 뭐 자비터의 뭐 왕자, 뭐 이런 별명이 붙으실 정도로 마리수를 뭐 워낙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통편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통편을 했으면 통편을 했지 저 혼자 갔었으면. 채팅창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이름 한 번씩 불러드릴게요. 여채연님, 가랑님님, 이기연님, 물가바라님, 그리고 월스타님, 아몬수의 빛인 아몬님, 킹지만님, 윤대선님, 수빈아부지님, 일상가파님, 부부사기단님, 나무님, 레드님, 훌치기다리님, 제로스님, 순수마녀님, 김세현님, 로드스타님, 김재영님, 온니어택님, 임버스어부님, 용산댕님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또 오늘도 라이브를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마녀님 질문 주셨네요. 단고는 어떻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새벽에 입질 패턴이 바뀌면서 글루텐보다는 단고로 잡으셨다는데 단고 비법 좀 알려주세요. 단고는 제가 항상 즐겨 쓰는 323. 네, 323을 쓰는데 제가 예전에는 323을 먼저 어분을 불린 다음에 보리를 2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분 3개에 물 3컵을 먼저 완전히 불린 다음에 보리로 코팅하는 식으로 썼었는데 그 방법은 수온이 좀 많이 높았을 때, 왜 그러냐면은 보리랑 같이 넣어버려서 섞어버리면은 고수온기 때는 물조차도 뜨겁기 때문에 금방 떡이 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 손에서 압으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풀림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레시피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간절기로 저수온기로 내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리랑 함께 물을 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323 단고를 그날 썼었는데 제가 옆에서 그날 밥을 좀 여러 가지를 개봤어요. 어떤 밥이 잘 먹을까? 왜냐면은 짜장터에 너무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향붕어터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원래는 우리가 짜장터에 익숙했는데 갑자기 향붕어가 들어오면서 향붕어에 적응을 했다가 갑자기 또 짜장터로 가려니까 옛날 기억도 잘 안 나고 뭘 잘 먹었지 막 뭐 약간 혼돈이 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블루도 겠었고요, 글루텐도 겠고, 323도 겠고, 그리고 사압도 겠고요. 그다음에 사압이 들어간 보리도 겠었고 여러 가지 밥을 제가 먹여봤는데 그날 잘 먹었던 건 323과 그리고 글루텐이었습니다. 네. 어디 보자. 채팅창. 자, 무급금 왕초님, 일요일에 출조하는데 용설지님 얘기 들어보니 무겁게 단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단고는 323이 좋을까요? 아니면 3합이나 블루 포함해서 4합이 좋을까요? 그날은 수온이 좀
갑작스럽게 낮아진 날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가벼운 당구가 먹었어요. 근데 또 요즘 패턴은 지금 요즘에 계속 추워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는 또 그 용설지기님께서 무거운 당구가 먹는다고 하면은 사압이 좋습니다. 사압이나 삼압, 예, 그런 당구가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김세현님, 323 집어제 아닌가요? 당고 어분만으로 하는 게 당고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김세환님, 아이고 또 순수마녀님께서 세븐피팅 화이팅 하시라고 또 2만원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수마녀님. 또 순수마녀님이 또 스푼 라디오라는 걸 또 하고 계시는데 저도 거기에 아주 애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 타고 가시면서 듣기도 굉장히 좋고 노래도 좋은 거 많이 틀어주시고 또 채팅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과 공유도 많이 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시는 방송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자, 2만원 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질문 아까 뭐였었죠? 집어제만 아닙니다. 네, 323이 집어제 겸 당고를 쓸 수 있는 밥이에요. 왜냐면은 집어제로 쓰기에는 물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어제는 333을 주로 이용하고요. 보리를 불러 모을 때는 보리를 조금 한 스푼 더 넣어서 약간 퍽퍽한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333으로 집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끼로 먹일 때는 323을 저는 자비터에서 주로 씁니다. 근데 323이 제가 요즘에 좀 잘 안 썼던 이유가 이놈의 향봉어 새끼들이 잘 안 먹어. 까칠해갖고 그래서 제가 향봉어가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항상 쓰던 밥이 안 먹고 막 계속 꼼지락꼼지락 되고 막 뿅뿅 튀고 막 이러니까 그거 패턴 잡기가 굉장히 어려서 제가 황붕어 나오고 나서 자비터 촬영할 때 좀 저조한 현상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걔네는 먹는 스타일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짜장이랑은 조금 많이 틀려요. 황붕어 애들은. 맑은 봉원님, 블루 사용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날 제가 블루도 사용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도 사용했는데 블루보다는 323이 잘 먹었어요. 뭐 물론 블루에도 반응은 있었는데 그걸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제로스님, 글루텐 배합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는 그날 화이트 단품과 그리고 화이트에다가 스노우 그리고 신베라 이렇게 세 개 섞은 걸 두 가지를 써봤는데 조금 오래 기다리실 때는 화이트 단품이 좋았고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글루텐도 집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두 개를 만약에 집어제를 쓰게 되면은 한쪽은 좀 약간 찰기가 있는 글루텐, 한마디로 화이트 단품, 그리고 하나는 신베라와 스노우가 들어가서 조금 빨리 풀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글루텐을 넣는 게 좋습니다. 어디 보자. 자, 11님도 들어오셨네요. 나도 현찰줘.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얘기할래구나. 자, 편대는 다루마찌로는 불가한가요? 찌맞춤은 똑같이 했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훌치기다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다루마찌라고 꼭 편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몸통 형태에 따라서 찌울림이 입질 표현 자체가 조금 틀리긴 해요. 그래서 다루마 형태는 이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도 한 번에 팍 뜨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고 이렇게 제가 쓰는 찌처럼 얄쌉한 찌는 물의 저항을 좀 덜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찌올림이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입질 표현에 따라서 틀리는데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채팅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54분 들어오셨고요. 11님, 역시 제주는 바람이 세네요. 편대를 구호 써야 되는, 그쵸. 11님 오늘부터인가? 아마 휴가 가셨을 거예요.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지? 제주도로. 예,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불긴 하죠.
자, 김지영님, 그럼 향붕어는 어떤 미끼를 쓰세요? 뭐, 물론 323도 잘 먹어요. 323도 잘 먹는데, 보리가 좀 많이 들어간 계열보다는 어분이 좀 많이 들어간 계열이 저는 그나마 향붕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놈의 향붕어들이 입질이 먹고 뱉는 게 굉장히 빨라요. 미끼가 이렇게 있으면은 먹었다가 빨리 뱉고, 먹었다 빨리 계속 뱉고, 그러니까 흡과 토가 계속 흡토. 그러니까 막 미끼가 막 굴러댕겨, 막 이렇게 막 떠댕기면서. 그러니까 막 거기서 좀 가벼운 미끼를 쓰게 되면은 323이 좀 가벼운 단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밥이 풀리면서 우아지리 현상만 계속 나고 정작 미끼는 잘 먹지 않아요. 먹었다 뱉었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옆으로 끌고 가니까 찌도 계속 향붕어 입질 보셨을 거예요. 옆으로 막 질질 끌리는 입질 막 이런 거 막 쿡쿡쿡 찍고 막 이러다가 뿅 하고 사라지고. 근데 그런 입질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향붕어는 일단 주둥이가 작습니다. 주둥이가 작기 때문에 큰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끼를 좀 작게 써야지 잘 먹는데 또 작게 쓰면 집어가 잘 안 돼. 참 애매해요. 그래서 입질이 좀 약간 지저분한 형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또 향붕어 그 스타일에 맞게 밥을 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리 계열은 좀 많이 줄이고 어분 계열을 높이시는 게 저는 경험상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디 보자. 자, 이기현님, 역시 세븐님 말씀 100% 이해합니다. 그쵸, 예. 아, 또 순수마님 또 흡토 랩 맹글어야겠네요. 그쵸, 또 이분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시죠. 예. 뭐라 그러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따가 생각나면 얘기할래. 여채연님, 안녕하세요. 5학년 여채연입니다. 어이구, 저번 주 봉제 낚시터 갔는데 30수 했어요. 그런데 치어가 너무 많아서 떡밥 추천해주세요. 자, 봉제 낚시터는 잡어도 많이 있고요. 붕어도 많이 있고요. 향어도 많이 있고요. 잉어도 많이 있습니다. 뭐 메기도 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잡탕이에요. 잡탕에서는 특히 아까 지금 치어가 많다 그러셨는데 치어가 많을 때는 분명히 위에서 상층부에서 많이 댐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좀 쫀득쫀득하고 좀 되게 써야 돼요. 잘 안 풀리게. 그래야지 바닥에 내려가서 바닥에 있는 그 붕어나 잉어나 향어의 입질을 받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밥을 질게 쓰시면은 위에서 이미 다 털려서 밑에 내려가면은 바늘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럴 때는 물을 조금 들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밥이 충분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바늘에 달 때도 좀 꽉꽉 눌러서 다시기 바랍니다. 아, 초등학교 5학년. 야, 나도 저 때는 낚시 안 했었는데. 프로깡님, 고관절 편대채비랑 어떤 블루 낚시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게 블루, 고관절이랑 편대채비랑 어떤 게 블루 낚시 편하냐고 지금 질문 주셨네요. 근데 둘 다 저는 고관절도 요즘에 계속 써보고 있는데 고관절도 아주 훌륭한 채비입니다. 찌올림도 굉장히 정직하고요. 왜냐면은 외바늘이기 때문에 편대채비는 바늘이 2개여서 가입질에 좀 많이 속습니다. 입질 표현이. 근데 바늘이 하나면은 밥을 하나만 건들기 때문에 입질이 정직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저는 고관절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뭐가 더 유리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크크별님도 들어오셨네요. 요번에 용설지에서 저와의 파트너셨죠. 정말 재밌게 낚시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조금 지루했어요. 왜냐면 너무 입하고만 떨고 입이 아플 정도였어. 왜냐면 그 정도로 붕어가 잘 안 나왔어요. 1시간에 많이 잡으면 6. 많이 잡으면 6마리. 뭐, 근데 1시간에 6마리면 훌륭한 마리수예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천천히 나와. 전우조라 그러죠. 3명이서 몰려댕겨. 3마리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말뚝이야. 또 그러다가 계속 템포 몇 번 하면은 또 3마리 나오고 또 말뚝. 어쩔 땐 또 2마리 나오고 말뚝.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근데 재밌긴 했어요. 뭐, 왜냐면 그 재미가 고기 잡는 재미가 아니라 그냥 입하고 떠는 재미로 낚시했습니다, 그날은. 온리어택님, 최근 세븐님 영상 보면 전자찌는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소음기 찌 선택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요즘 시기에 이제 간절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뽕돌도 좀 바뀌는 게 좋고요. 고소음기 때보다. 찌 부력도 조금 바뀌는 게 조항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자, 물 수온이 작아지면은 붕어의 활성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흙과 토를 조금 이제 세게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이제 좀 느려지게 되는데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추우면은 움직이기 싫고 그냥 방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난로 쬐고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안 먹고 그렇게 되는데 붕어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붕어가 미끼에 흡입하는 것도 좀 작아지게 되고 이동 반경도 좀 작아지게 됩니다. 이동 반경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는 찌의 반응도 조금 느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찌 부력도 조금 낮아지는 게 좋고요. 최종 뽕돌도 조금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무슨 하우스 채비처럼 낮추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더 고기를 못 잡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런 간절기 시즌 때는 대류 현상이라는 게 많이 생겨요. 그 대류 현상이 뭐냐? 낮에는 요즘 덥습니다.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면은 낮에 데워졌던 물이 밤에 식어지면서 윗물과 아랫물에 수온차가 생기면서 이게 턴오버 현상이 생기면서 대류 현상이 생겨요. 물은 바깥에 바람도 안 불고 굉장히 잔잔한데 물 속 안에서는 이 턴오버 현상이 생기면서 그 완전히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좀 안정적인 채비가 좋습니다. 근데 올해가 조금 유난히 저부력지와 저뽕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뭐 손마터 기준이지만 손마터 가도 뭐 밑에 아래 최종 뽕돌 막 80, 75, 뭐 많게는 90까지도 쓰고 찌그램도 4g, 뭐 3.8g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조항이 훨씬 좋아요. 안정적이고 좀 더 입질 타이밍 잡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내려가진 않았어요. 네. 어디 보자. 무슨 말이지? 세븐님, 순수마님, 세븐님, 그때 일 생각나서 욱하셨어. 그때 일이 뭐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아몬 수면에 비친 아몬님, 향붕어 있는 곳에서 고관절 채비를 사용하니 가입질이 많다 보니 헛방에 줄거미 많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자, 헛방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영상에는 별로 안 나와서 그렇지만 헛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신호라고 봐요. 그거는 고기가 들어와서 내 미끼를 탐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뚝인 것보다 헛방하는 게 훨씬 좋은데 헛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절기라고 너무 약한 채비로 안 쓰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끼 선택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조금 부드러운 미끼, 한마디로 조금 진 듯한 그런 미끼가 이물감을 좀 덜 느끼고 오래 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헛방에 줄꼬임이 많다는 거는 챔질이 너무 세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헛방을 한다고 절대 줄꼬임이 생기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챔질은 간결하고 짧고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연습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